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그 박병주 주식 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지금 이제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가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박병주 주식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10월 달에 이제 우리는 그 주식과 부동산에서 경제 지표 두 가지만 알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학생도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왜 부동산까지 얘기하느냐.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거든요. 작년에 9월 말에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두 가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이것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 JP 모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JP 모간의 CEO입니다. CEO인데 JP 다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상단이 지금 5.5%입니다. 5.5%인데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고통이 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표현을 좀 완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한다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008년 그 서프라임 위기를 통해서 이 그 부동산 시장에 해주는 대출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미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대부분 부동산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렇게 올린다 할지라도 미국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리면 누가 고통을 많이 받느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그러면은 우리 대출이 그때 가장 많이 발생할 때가 보통 2019년에서 2021년 무렵인데, 이때 그때 대출을 특히 이제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대 받았겠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그 이제 부동산에 했던 대출 변동금리는 이렇게 7%대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뭐 2배는 기본이고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러한 것을 지금 금융 전쟁의 일환으로서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 무시 못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굉장히 제가 세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또 객관적인 지표를 볼 필요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결론부터 말한다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미국 국채 10년물에 제가 지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미국 국채 최근 10년물입니다. 작년에 고점을 작년 10월 달에 여기가 그때 위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러면은 저항은 어디게 되느냐? 자, 이거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다음 저항이 여기입니다. 5.5 여기가 대략 한 5.25에서 5.5 라인이에요.
5.5 라인. 근데 이거를 볼린저 밴드라는 그 지표를 보면은 이게 7%까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전 금리를 돌파하고 있는데 파동상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3파, 4파, 5파가 진행되고 있죠. 5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우리 지수랑 세계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올라가면 이제 이것이 환율 시장도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바로 영향을 미쳤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요게 그 주봉으로 보면은 자, 주봉으로 보면은 8월 달부터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내다보고 있죠. 그래가지고 9월 달 들어와가지고 돌파를 하니까 미국 그 미국 달러화가 지금 여기가 11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도 그 미국 국채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약세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밑으로 떨어지면 약세인데 유로화도 지금 11주 연속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자, 11주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엔화도 달러를 따라서 미국 국채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중국의 위에나. 자, 중국의 위에나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채하고 국제 환율 시장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미국 국채가 아까 그 JP 다이먼 말처럼 기준금리 7%도 얼마든지 이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를 투자한 사람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장기물에 함부로 투자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국채의 단기물을 그 보면은 1년짜리. 자, 1년짜리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5.47이죠. 10년짜리를 보면 4.57이에요. 자, 1년짜리가 5.47%인데 10년짜리는 4.57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10년이 낮으는데 이게 여기를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리는 이자보다도 장기로 빌리는 이자가 원래 높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10년 후에 돌려받기로 그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를 산다는 것은.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하니까 당연히 요 금리가 여기를 높아가지고 최소한 누루 6.47%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간을 오랫동안 해서 이자를 빌려주니까 비싼 이자를 받고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이 4.57인데 이 1년물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개 보면 채권 투자가들이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장기물이 빠진다고 지금 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1년물이 5.47이고 10년물이 이게 되니까 결국은 요거를 추월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장기물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한테 타격을 줍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부동산 투자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금처럼 슈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요 시기죠. 자, 보시면은 1941년에 저점을 찍고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고 40년 동안 빠지고 나서 텐데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요 대목에서 여기 직전 고점을 1974년에 7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요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장기적인 상태인데 장기적인 이 그래프 모양이거든요. 그래프 모양인데 지금 40년 동안 밑으로 빠진 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결론을 이제 제 이해 결론을 짓는다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자 지금 현재 4.57%인데 단기물 1년짜리보다도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개 보면 평균적으로 1%가 높아지니까 6%까지 6% 이상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변동금리가 그리고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은 급락이 나오는 구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환율 시장에 국제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 이제 특히 달러화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화에서 여기서 보면은 11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달러화가 11주 연속으로 올라간 경우가 흔치 않는 경우입니다. 흔치 않는 경우인데 그렇게 연속으로 올라왔던 적이 1997년 요 자리 그리고 2014년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어요. 따라서 그 뒤로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환율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국채는 살펴보았고 이제 환율을 본다면 10월 달부터 국제 환율 시장이 이걸 이제 분기봉으로 보면 저 분기봉으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원래 요거는 먼저 달러인데 여기까지 올랐다가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5분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환율이 달러화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엔화인데 위엔화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일본의 엔화거든요.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캔들을 보더라도 요 캔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도 올라가는 그거. 요게 이제 4분기까지 보면은 이제 올해 4분기를 보면 4분기도 역시 엔화가 위로 올라가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엔화. 중국의 위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형태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잖아요. 혹은 이런 형태. 따라서 이런 것들이 4분기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제 생각이고 만약에 시장은 뭐 10월 달에 확률은 두 가지죠. 확률은 이제 국제 환율 시장이 위험으로 더 치닫고 갈 수 있느냐, 다시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가 두 가지인데 제 생각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또 여기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금리도.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10월 초에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JP 다이먼의 이 사람의 이 말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던지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방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미국 국채하고 또 그다음에 환율 시장 동향을 보니까 역시 10월 달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다우 지수의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다우 지수를 일목균형표로 제가 보았어요. 일목균형표로 뭐를 보았냐면 자, 여기서 26개월 뒤로 돌리면 이게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스팬이 요 캔들 밑으로 뚫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게 되면, 자, 내려오게 될 때가 흔치 않았는데, 요 때입니다. 코로나 때. 자, 그렇게 뚫고 내려올 때가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걸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뚫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내려왔죠. 여기서. 지금 이번에 8월 달부터 진입이 됐거든요. 근데 진입이 되는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코로나 이때입니다.
여기서 진입이 내려오니까 2달 동안, 요 2달 동안 연속으로 폭락이 내려옵니다. 30% 정도 폭락이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또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2008년에 9월 달에, 자, 2008년에 9월 달에 여기에서 내려오니까 2008년 10월하고 11월 달에 역시 30% 폭락이 내려옵니다. 대폭락이 내려와요. 그리고 또 언제가 있었냐면 2001년에 7월 달에 여기서 이러지 벌어지니까 2001년에 9월 달까지 이렇게 폭락이 내려옵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0월 달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바로 이거 사면 됩니다. 요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거를 사고 현금화 다른 종목은 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내가 현금 비중을 90% 높여가지고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